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텍사스를 비롯한 서남부 지역의 폭설과 한파가 예산일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의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생명, 바이러스, 경제가 모두 블랙홀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교하면 오히려 바이러스 잡기가 훨씬 간단하다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파이자 백신 기술 절도를 시도했으나 성공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주택 포크로저 중지 명령을 연장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이번 주에 이민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 주장들을 퍼뜨려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아마존에서 퇴출당한 팔러가 새로운 호스팅을 찾았습니다. 팔러는 트위터 대안으로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음모론과 인종차별, 혐오 등의 주장을 거의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사당 난입 사건의 사실과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3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공화당 유권자가 지난 9월의 40%에서 지금 63%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새 당의 리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사람은 68%입니다. 영국의 자존심 제과가 2025년까지 100% 전기 자동차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계 영화 전문가가 한국계가 만든 미나리가 중국계가 만든 아시안계 영화를 뛰어넘는 원인을 강조한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예산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텍사스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14개 주에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이게 이제 어제 오늘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내일도 또 폭설이 내린다고 하고요. 1억 5천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명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여행을 많이 하지 않으시지만 꼭 비즈니스 트립을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공항들도 문을 닫고요. 지역 경제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꽁꽁 얼어붙어서 전혀 오일 시추 같은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1억 5천만 명이 전기가 끊기거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주를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14개 주입니다. 알칸소, 아이오와 캔사스. 캔사스주는 지금 화씨 마이너스 50도입니다. 마이너스 50도인 주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루이지아나, 미네소타는 워낙에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지만 미조리, 몬타나, 네브라스카, 뉴멕시코까지 내려왔죠.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텍사스가 지금 가장 심하고요. 와이오밍, 켄터키, 미시시피, 엘라바마에도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죠. 오레곤주도 포함이 됩니다. 오클라호마. 그래서 루이지아나주는 지금 통행금지령 내렸고요. 가장 심각한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어스틴은 팜트리가 아주 하늘거려야지 되는 이런 때인데 1966년 이후에 처음으로 팜트리 아래에 6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텍사스주의 달라스가 엘라스카주의 앵커리지보다도 지금 더 춥습니다. 30년 사이에 최고의 추운 지금 날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세대에 한 번이나 겪을까 말까 하는 추위와 폭설입니다.
악몽이라고 그 현지에서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찌나 그 눈보라가 심하든지 이게 그러면은 뭐 이쪽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의 주변 지역 뿐만이 아니라 메인주까지 또 동부부까지 올라가거든요. 메인주에도 지금 2월 중순입니다. 눈보라 경고가 내렸고 미국이 제가 주로 말씀드리면 14개 주지만 인구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인구도 뭐 많네요. 1억 5천만 명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 영향을 받는 곳이 미국 전체 땅의 70%입니다. 눈이 내리거나 그것도 폭설이요. 아니면 너무너무 추워서 일상 일을 전혀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전기를 당연히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듣고 또 상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최대 규모의 미국에서 정유소가 문을 닫았고 텍사스주 휴스턴 공항 당연히 지금 이착륙 금지됐습니다. 조지 부시 국제공항도 마찬가지고 로컬 공항도 적어도 오늘까지는 문을 닫는데 내일도 또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 뭐 열지 않을지 여러분들이 다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워싱턴주는 이 14개 주에 포함되지는 않았네요. 그런데도 시애틀이 그렇게 비가 많이 비래요 제가. 시애틀 하니까 비가 그냥 머릿속에 있어서요. 눈이 지금 11인치 주말에 눈이 내렸다고 해서 시애틀 지역까지도 1972년 이후에 가장 많이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토네이도가 불어서 적어도 3명이 숨졌고 그런데요. 반대로 저쪽 동남부의 마이애미는 2월 중순에 기온이 90도가 넘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그럼 미국의 같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화씨 90도가 넘는 지역이 있고 화씨 마이너스 50도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 차이는 140도라는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원인이 지금 왜 이런 한파가 몰아치느냐? 이유가 있죠. 북극 한파가 미국하고 그 캐나다 그쪽까지 와서 미국 캐나다 국경 그쪽까지 와서 그 한파가 미국과 캐나다 국경이면 제일 미국 북쪽이잖아요. 텍사스 이 남쪽까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과거에 있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기후변화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월스트리트저널부터 보수적인 매체, 뭐 진보적인 CNN은 물론이고 또 그 영국의 BBC 방송과도 인터뷰를 하고 아예 어제는 그 BBC 방송의 미국 특파원이 자연사 박물관에서요. 혼자서 지금 이제 이 팬데믹 사태고 하니까 특파원이 혼자서 그 빌 게이츠를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자연사 박물관에 뭐 벽 하나가 다 뭐 이 TV 화면인 거예요. 그것은 전시용으로 평소에 그렇게 만들어 놨겠죠.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상징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에 기후변화라든가 뭐 세계의 이 건강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94년부터 시작을 했었던 자신의 그런 그 자선 그 재단이요. 이런 곳에서 돈을 많이 기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자연사 박물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잡기보다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정말 한 세대에 겪을까 말까 하는 일들을 겪는 것, 이게 더 위험하고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더 잡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very, very easy라고 했어요. 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것에 따르면은. 그런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 지금 이제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은 그런데도 기후변화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힘들고 기후변화가 오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전기가 나갔잖아요. 그 백신을 보호하고 있는 곳에서 백업 발전기를 돌리려고 하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 바깥에다 내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휴스턴 감옥으로도 보내고 뭐 병원으로도 보내고 텍사스에 이제 라이스 유니버시티가 있으니까 대학으로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 아주 빨리빨리 다 소비를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혹독한 변역 같은 것이 훨씬 더 피해가 클 수도 있고 잡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빌 게이츠의 말을 들어보면은 52억 대 0 숫자로 52억이 아니라 520억 대 0, 520억이라는 숫자와 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520억이라는 숫자는 세상에서 1년에 사람들이 내뿜는 온실가스 양이 520억 톤이랍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0으로 만들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정신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그 빌 게이츠의 얘기입니다.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전체 그 지구 온난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는데 그래봐야 모든 것을 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해봐야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강철이라든가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시멘트라든가 아니면 교통 시스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많이 줄여야지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큰 일을 하려면 정부가 주도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민간이 여기에 이제 힘을 보태야지 되지만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료 생산 같은 것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 그냥 좋아서 오르게닉 뭐 친환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구보다 사람이 먼저요. 사람과 지구가 살려면 할 수 없이 그런 형태로 돌아가야지 된다.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전부 이 한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문의 일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이 뭐 이산화탄소 뭐 이런 거가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그게 기후변화로 와서 폭설이 와서 이렇게 되네. 이거를 못 느껴서 그렇지 다 연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해야지 된다고 하는 데는 중요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적을 한 것이 공화당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가짜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실제로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인식을 하고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 힘을 보태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계 4번째 부자입니다. 빌 게이츠가. 부자면서 기후변화나 이 헬스케어 이런 것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죠. 4번째 부자여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뭐 1240억 달러라고 하던가요. 그 가운데서 500억 달러를 이 관련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빌 게이츠 너는 기후변화가 어떻고 그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이걸 막아야지 된다고 하면서 전세기 타고 다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빌 게이츠가 말을 합니다. 요즘 자신에 대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부러 만들어서 뭐 어떻게 백신 개발에도 돈을 들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데는 둥 사람에게 뭐 칩을 심어서 뭐 그 사람의 사생활을 감시한다는 둥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본인은 그냥 정말 내가 왜 그래야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너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말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같은 부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자들에게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뭐 비행기라든가 이런 전세 비행기 같은 것을 타고 다니는 게 사실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당신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후변화를 막자고 캠페인하고 다니면서 이 전세기를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1년에 전세기를 타면서 내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름값이 700만 달러래요. 빌 게이츠가 1년에 쓰는 비행기 기름값이. 그렇다고 날마다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친환경적인 플랜트, 식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이 전세기 비행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일반 비행기보다 3배가 이 연료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세기 자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누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리는 것을 막는 것이 정책이라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런 모든 연료라든가 뭐 빌딩을 짓는다던가 할 때 우리가 친환경적인, 본인이 3배 돈 더 주고 이렇게 친환경적인 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들이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지 된다는 데 대해서 윤리적으로 확신을 가져야지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생전, 뭐 우리 살아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아이들도 있고 손자 손주들도 있잖아요.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큰 문제가 지금 미국도 부분적으로 겪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악몽과 같은 현실이라고 빌 게이츠가 이번 기회에 다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돈이 많고, 또 최근에 새로운 관련 책도 썼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하니까 뭐 언론과 연관된 뭐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엮이고 저렇게 엮이고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완전히 게이츠의 말이 탑입니다. 오늘의 탑 뉴스였다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뭐 주택 문제, 또 $1,400 언제 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이민에 관한 문제, 그 밖에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 공화당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오늘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네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집 페이먼트를 못 내서 쫓겨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연방과 주정부, 카운티, 그리고 이제 뭐 민간 단체 등등에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에 있는 거죠. 연방 정부에서 포클로저 중지 명령을 연장한다. 원래 3월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놨던 것이죠. 그런 것을 적어도 6월까지는 연장을 한답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하셔야지 될 일이 있으실 거예요. 혜택을 받으시려면. 해서 정부에서는 하려면은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주택도시개발부하고 재향군인청, 특히 이제 군인들은 미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선서를 하고 복무하신 분들이니까요. 또 농림부에서도 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각 부처에 이미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2020년 6월 이전에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께 우선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한 270만 명이 주택 소유주 가운데서 집 쫓겨날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뭐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일하다가 일하기 싫다고 일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로 인해서 집을 잃는다면 이거는 이 세상에 그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연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실업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가 조치를 정부가 하겠죠. 지금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너무 추운데 뭐 전기가 끊기고 하니까 자동차 안으로 대피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이고, 아무튼 집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난주에 탄핵 재판으로 인해서 약간 중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원에서 마무리가 되고 상원으로 보내지는 건데, 경기부양책에 따른 $1,400 체크 오는 것, 그 부분은요 아직은 확정이 돼서 상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달 안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수입을 낮춘다,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7만 5천 달러 한 사람, 그리고 이제 부부가 15만 달러 하는 것 같고 1,400달러.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한 것부터 하겠어요. 지난해에 만약에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도 뭐 17살 미만 자녀에게 주는 그 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1200달러와 600달러를 못 받으신 분들, 1800달러 못 받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세금 감면, 세금 보고하실 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세 번째는 세금 보고를 언제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만약에 2019년보다 2020년 지난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지, 아, 이 사람이 지난해에 손해를 봤구나 하고 거기에 기준을 해서 하고, 아니면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시면 2020년이 2019년보다 더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019년도에 세금 보고의 기준을 해서 그때는 만약에 많이 벌었으면은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입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줄어드신 분들은 빨리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오히려 2020년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더 많이 벌었다, 2019년 기준으로는 내 수입이 뭐 7만 5천 달러 아래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2020년에는 더 받았어 하면은 2020년 세금 보고를 오히려 이게 확정되고 나서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월 중순 정도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되고 나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는 이득이고요. 왜냐하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시면 2019년 여러분들께서 2020년보다 돈을 덜 벌으셨던 그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것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라디오로 또 그 자동차로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혼돈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CPA와 또 의논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못 받으신 분들 세금 보고 때 뭐 고칠 수도 있고 뭐 또 뭐 이것도 또 지금 뭐 의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쯤에 뭐 어떻게 한다 하는, 아무튼 세 가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새 행정부가 일하는 속도가 조금 빠른 편입니다. 이번 주에 민주당에서 이민 개혁안을 발표를 하는데 US Citizenship Act of 2021이라고 해서 미국 시민권 법안 2021 미국 시민권 법안에서 내용은 지금까지 계속 알려졌던 것들 그대로입니다. 약 1,1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서류 미비자들도 자격이 갖춰지면은 이렇게 시차를 두고 뭐 몇 년 기다리고 어떻게 하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까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도 마찬가지고, 국경 경비는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벽은 아무리 쌓아봤자 2,000마일 다 못 쌓고 하니까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테크놀로지로 막는다 하는 것. 그런데 이게 이것을 다 하는 게 너무 크다, 일부 의원들이 생각할 때 너무 크다 하면은 우선순위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의 우선순위는 드리머. 어렸을 때 16살 이전에 뭣도 모르고 부모의 손에 끌려와서 미국으로 뭐 이상하게 끌려온 것은 아니고요. 더 좋은 미래를 찾아서 해서 정말 조국의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살았던 그런 그 드리머들을 확실하게 이제 시민권을 받게 하는 그것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망가진 시스템을 고친다는 거게 되겠고, 가족 상봉, 뭐 이런 모든 난민에 대해서도, 그리고 왜 난민이 이렇게 많은가, 왜 미국을 오려고 하는가, 그 나라가 왜 그런가, 미국이 잘못했던 것은 없는가,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포괄적인 지도자, 지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의원들에게 쭉 편지를 보냈는데 9.11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사실이 무엇이었는가? 그 당시에도 음모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독립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독립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실과 원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의사당 경찰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정부와 로컬 정부의 정부 청사들도 다 마찬가지고 뭐 법집행관들의 대응 이런 모든 것들을 또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황망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러려면 의회가 기금을 승인을 하고 해야지 되거든요. 아무튼 지금까지 200명 이상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물러난 대통령이다 한다는 그 큰 줄기에 따라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이 더 많아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공화당이 제3당을 만들어야지 된다 하고 생각하는 그 기운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선거에 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는 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갤럽이 이런 여론조사를 제3당 창당을 원하느냐 하는 질문을 언제부터 했냐면요. 2003년부터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06년, 2008년, 2012년까지는 좀 논란이 있었답니다. 뭐 꼭 3당을 창당을 해야지 돼. 지금 있는 당이 좀 고칠 거 고쳐가면서 하지 했는데 2012년 이후부터는 이 아이디어가 조금 힘을 더 많이 얻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뭐 무당파들이 제3당이 필요해. 무당파니까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제3당이 필요해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공화당이 부쩍 제3당을 창당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이 오차 범위는 뭐 한 4% 정도로 보고요. 왜냐하면 많이 조사한 게 아니에요. 9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62%가 제3당 창당을 원한다는 겁니다. 무당파, 민주당, 공화당 다 포함해서. 그런데 공화당이 평균보다도 높은 63%, 지난해 9월 달에 40%였거든요.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다는 확신이 공화당 사이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40%였던 것이 지금 몇 개월 만에 63%가 됐습니다. 과거에 가장 많았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민주당은 46%가 제3당 창당을 지지한다. 9월 달보다 줄어들었어요, 민주당은.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9월 달에는 52%, 공화당이 40%일 때.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은 46%, 공화당은 63%가 제3당 창당을 원한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거예요. 지금 62%인데 9월 달에는 57%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3당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한 거겠죠.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운 제3당의 지도자가 돼야지 된다 하는 게 63%, 아니다가 31%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쪽의 기운 무당파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3당이 창당됐을 때 리더가 돼야지 된다. 41%. 아니다. 새로운 보이스여야지 돼. 51%. 이게 이제 공화당 쪽으로 기운 무당파와 공화당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은 이제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하고 통계를 갤럽에서 내봤더니 중도에서 점점 우측으로 가고, 민주당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중도에서 좌측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특히 젊은 사람의 경우에 민주당의 경우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요, 공화당도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50%나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는 몇 포인트 많고, 뭐 무당파가 제일 많긴 하지만 이 정도 50% 넘진 않았거든요. 그만큼 민주당과 공화당에 다 실망을 느낀다. 더군다나 이제 의사당 그 탄핵 표결에 있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대다수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파적으로 표결을 한 것이다. 57,
탄핵 찬성대 43. 7명 만에 공화당 의원이 탄핵에 찬성을 했고 민주당은 한 명도 반대한 의원이 없고 공화당에서 물론 찬성을 한 의원 7명 가운데 1명 엘라스카가 지역구인 리자 머코스키 연방 상원 의원만이 다음 해에 선거를 치르고 나머지 의원들은 몇 년 남았어요. 뭐 6년 뒤, 4년 뒤 2명은 은퇴하고 은퇴하는 의원들 지금 전부 그 주에서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견책받고 무슨 위원회 소위 위원회 자리 떼고 뭐 이런 게 이제 견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호 통제라 공화당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 분위기는 지금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새로운 경제와 어떤 그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의 새로움 그리고 이런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까? 지금처럼 가나? 이런 것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 11.7%가 적어도 한 번에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2번까지 받은 사람은 11.7%보다는 적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8%가 접종을 받아서 첫 번째 접종받은 사람은 42%, 미국의 4배입니다. 당연하죠. 인구가 3억 4천만 명인 곳과 이스라엘이 뭐 1천만 명도 안 되잖아요. 9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럴 수 있고 또 열심히 국가에서 뭐 백신을 수입해서 한 것도 있는데 이게 파이저사의 백신이요. 파이저와 그 독일의 바이오엔텍이 같이 만든 이 백신 먼저 국민들이 가장 많이 맞은 국가가 접종받은 국가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세계와 공조를 할 어떠한 그 의무감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해보니까 90% 이상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상이 완화된 사람도 94%고 그리고 92%는 심각하게 아픈 것이 줄어들었다. 입원율 당연히 줄어들었고요. 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적으니까요. 일단 3월이면은 대부분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이 파이저와 그 바이오엔텍의 백신의 안전성, 효율성 플러스 부작용까지 아직까지는 뭐 심각한 부작용은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북한이 파이저의 백신 기술을 해킹하려고 시도를 했다 하는 국정원의 브리핑을 그 한국의 그 정치인들이 들어서 하태경 의원이 지금 국회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미국의 모든 매체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할 때는 아니 북한은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없다며 백신 기술은 왜 해킹하려고 했어? 하는 그런 것. 그런데 북한이 지금 그 해킹 기술, 사이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해킹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가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것이기도 하고 중국과 국경이 접하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무도 믿지 않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도쿄발로 보도를 했는데 성공 여부는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난해 11월에 북한과 러시아가 7군데 회사 해킹 시도를 했는데 전부 백신이라든가 치료제와 관련된 회사, 제약회사를 포함을 해서요. 그런데 블럭됐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때는 그런 얘기예요. 북한은 환자 없다고 하면서 지금 영국의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옥스퍼드 유니버시티하고 같이 만든 그것을 200만 도스를 받으려고 줄 서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영국 하면은 자동차 예전에는 정말 수십 년 전에 제과 딱 그 표시 뭐 좀 그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 고급 자동차인데 이 제과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참 잘 안 팔렸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추세로 간다는 거예요. 고급 자동차인데도 결국은 2025년 몇 년 남지 않았죠? 2025년도에는 제과의 100%를 전기 자동차로 하겠다. 그리고 제과 랜드로버 있잖아요. 랜드로버는 한 해 빠른 2024년도에 전부 이 전기 자동차로 하겠다. 사실은 제과가 그 영국의 자존심이라고 하면은 제과 랜드로버가 제과사에 돈은 더 많이 벌어줘요. 항상 그렇잖아요. 시사주간지 타임을 갖고 있고 그 피플을 갖고 있다면 피플이 돈을 훨씬 많이 벌어주고 타임은 명성 이렇게 한다면 그런 건데 고급 자동차의
그 앞서가는 그 전기 자동차 이미지, 세계 친환경적인 이런 이미지를 갖고 가겠다는 것이고, 올해가 자동차 이 제가가 만들어진 지가 86년 되는 해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 고급 자동차, 최고급 자동차인 건 맞다. 그런데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의 테슬라사와 함께. 그리고 미래의 자동차는 이제는 가솔린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라는 것을 이렇게 움직이기가 참 힘든 그런 그 브랜드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팔러라는 소셜미디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이요. 트위터의 대안이다 해서 조금 보수적이라기보다는 보수 쪽에서 조금 더 우측으로 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트위터에서 뭔가 검열을 하니까 갔는데, 가고 나서 의사당 사건이 있기 전에 QAnon을 포함해서 음모론을 이 팔러에서 너무 많이 퍼뜨렸기 때문에 전혀 규제를 하지 않았어요. 거의 전혀. 왜냐하면 팔러가 성립될 그 자체가 우리는 표현의 자유의 세계의 장이다. 우리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소셜미디어 있으면 나와봐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음모를 다 퍼뜨리고 나서 결국은 의사당 난입 사건이 일어난 뒤에 구글이 no way, 애플이 no way, 앱을 다운로드 새로 못 받게 했잖아요. 그리고는 급기야 아마존이 호스팅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호스팅을 안 해주면 팔러가 사람들이 쓸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고, 아마존이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마존의 규정에 어긋난다 해서. 그래서 뭐 소송을 했죠. 이 팔러가 아마존에 이게 말이 되느냐, 계약 위반이다 했는데 법원에서 1차적으로는 아마존이 맞다 했고, 팔러는 아마 또다시 그 독과점법 이런 것을 그 혐의로 해서 소송을 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우리가 팔러 할게 하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스카이 실크라는, 하늘 실크네요. 하늘 실크라는 LA 그 외곽에 있는 작은 회사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우리가 팔러 거 해줄게, 호스팅 해줄게, 우리 집에서 놀아, 집 같은 거잖아요. 했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혐오를 퍼뜨린다는 건 아니야. 판단은 개인이 해야지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지. 판단을 개인에게 하라고 미국이 많이 그렇게 해봤더니, 야,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컨트롤하지 않던 트위터나 애플이나 구글이 컨트롤을,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컨트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유도 무한히 해두면 그 모든 그 자유 안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능력도 안 되고 이런 것을 음모론을 퍼뜨리는 걸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팔러가 이번에는 모니터는 전보다는 조금 하겠다 하는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하긴 했어요. 인종, 성별, 성정체성, 종교 공격은 하지 못한다 했는데, 원래 처음에 취지가 모든 뭐 표현의 자유에 우리가 최고야 했는데 이게 얼마나 될지는, 그리고 그렇게 또 규제를 하면 누가 팔러를 가겠어요? 그냥 트위터에 남아있죠? 선거 즈음에서 이 구독자가, 서브스크라이버가 한 450만 명 됐는데, 선거 끝나고 일주일 뒤에 계속 뉴스맥스, 뭐 원아메리카 네트워크에 기사 계속 링크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일주일 사이에 1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으로 늘어났다가 지금은 서브스크라이버가 20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본인이 창업해놓고도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만들긴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 돈으로, 브레이트바트에 돈 되는 그 가문이죠. 그런 가문으로, 가문이 그 레베카 멀서, 아버지 멀서의 딸인 했는데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자가 쫓겨나고 또 다른 CEO 들어오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규제를 얼만큼 해야지 되는가. 이게 지금 굉장히 앞으로도 미국에서 음모론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시간을 낭비를 해야지 되는가, 이게 이제 팔러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잠시 뒤에는 즐거운 미나리 조금 있으면 이제 미나리 무침 먹고 하는 막 이런 때인데요. 미나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요즘은 뭐 라디오 틀면은, 어제 집에 가다가
라디오 틀었더니 NPR 방송에서 미나리에 대해서 해주고 조금 들었어요. 영화 보려고 하는데 보지 못했고 온태리오 어디서 드라이브인 스루에서 상영하고 있던데 아마 디지털로는 2월 26일부터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그 돈 내고 보는 그 디지털이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뭐 미국 뭐 뉴욕 타임스 이런 데서 다 너무너무 대단하게 써주기 때문에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실망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영국 신문 가디언의 중국계인 그 안토니 카우치가 쓴 이 미나리에 관한 찬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요, 우리가 보통 뭐 캘리포니아에서 뭐 병아리 감별사하다가 알칸소로 가서 큰 농장을 꿈꾸고 이렇게 해서 젊은 부부가 있고 윤여정 씨가 그 부인의 그 어머니로 한국에서 와서 그 어린 아들이 지금 감독 아이작 정, 그 이삭 정 씨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 아이덴티티가 어떻고 알칸소가 전부 백인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이 얘기를 하기를 지금까지 중국 영화 중에서 뭐 히트친 중국 영화들이 뭐 몇 편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Crazy Rich Asian, 화려하게 옷 입은 것부터 화려하고 그런 영화와 Farewell이라는 이 두 영화와 비교할 때 미나리라는 영화는 아이덴티티를 두 번째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 내부의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 이 알칸소에 와서 해야지 되지? 알칸소에서 내가 백인들에게 인종차별 받고 있어. 이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민자의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는 것은 일구는 건데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나가기도 전에 이 안에서의 문제 있잖아요. 그 패밀리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아이덴티티를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 이런 것을 두 번째로 뒀기 때문에 오히려 주제가 훨씬 유니버설해졌다. 이해가 되더군요. 왜 모든 미국의 매체, 세계의 매체가 다 이 미나리를 그렇게 극찬을 하는가. 극찬을 하기 위해선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유니버설, 혼이 담긴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soulful 드라마라고 영화 뭐 작가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평론가이기도 하고 하는 부분은 얘기를 했는데 가족 충돌을 우선으로 뒀다는 거예요. 이민원 가족 충돌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대체로 자신들의 방향 우리가 이민으로 왔는데 우리 방향이 어떻게 가야지 되는가 뭐 기타 등등 문화 충돌을 삼가하니까 오히려 인간적인 게 보이면서 더 많이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알칸소 가본 적도 없고 나는 한국인도 모르지만 마치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윌리 로만 같은 세일즈맨에서의 죽음의 그 윌리 로만과 같은 그 가장에서 그런 모습을 느꼈다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 미나리 같은 영화가 더 필요하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저는 아이작 정 감독이 만든 그 문유랑 가보라는 영화 영화 보다가 컴퓨터에 찧었어요. 여기 입술 다쳤어요. 음악이 이 감독 영화는 참 좋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